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교육 박사 서은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화의 증거는 충분한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였어요. 이제 과학 시간에 진화론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이후에 이제 과학 선생님께서는 인간과 고릴라는 공통 조상이다 라는 내용을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고요. 그래서 과학 시험을 볼 때 진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답을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종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식물은 식물, 동물은 동물, 그리고 그 안에서 조류, 물고기, 인간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파충류가 진화해서 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충류와 새는 따로따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교과서에서는 진화론이 맞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를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조새와 말화석입니다. 시조새가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너구리 크기의 동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진적인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근데 그동안 교육계에서는요, 몇 가지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요, 바로 이 시조새와 말화석이 교과서에서 빠진 겁니다. 진화론에서는 시조새가 점진적 진화의 증거라고 말하죠. 과연 그럴까요?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조새 화석은 지난 1861년부터 1992년까지 독일 바바리아 지방의 석회암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화석 중에서 2개가 지금 온전하게 있다고 하죠. 1861년에 세계 최초의 시조새 화석이 발견됩니다. 독일인 의사 마이어는 독일의 바이에른 지방 졸르호펜의 채석장에서 시조새 화석을 발견했죠. 이 화석은 석회암층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약 1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머리와 목이 있는 시조새 화석이 발견되어 사람들은 이 시조새 화석을 완전한 형태라고 하였죠. 그리고 1877년에 이 첫 번째 시조새 화석이 발견된 곳과 가까운 곳에서 이후 화석이 발견되는데요. 그러면서 진화의 중간 단계로 이 시조새 화석이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조새를 보면서 공룡이 조류로 진화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2011년 당시 우리나라 과학교과서를 잠깐 볼게요. 거기에는요, 시조새 화석과 글이 실려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생대 석회암 지층에서 시조새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그 시조새는 공룡의 특징과 새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래서 시조새는 공룡이 새로 진화한 중간 단계의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조새가 공룡이 진화해서 새가 된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요. 조류 전문학자 중에서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시조새가 중간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슨은 가장 초기의 모든 원시적인 목, 그러니까 생물의 분류 단계 중에 하나죠. 그 목에서 이미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느 한 목에서 다른 목으로 대략적으로 연속적인 계열을 보여주는 사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셀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파충류에서 혹은 파충류 종족에서 어떻게 새가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고생물학자 굴드는요, 화석 기록에 보여주는 것은 종의 정지라고 말하기도 했죠. 종의 정지 현상은 모든 고생물학자들이 알고 있듯이 명확하고 풍부하게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종의 정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중간종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종이 발견되지 않다고 하는 이 종의 정지는요, 어느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화가 단절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처럼 어떤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했다면 그 화석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화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조새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거죠. 그 외에도요, 시조새와 현대 조류는요, 같은 지층에서 발견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즉, 시조새하고 조류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종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시조새가 공룡이 진화해서 조류가 된 중간 종이라면 조류보다 더 오래되었겠죠. 그렇다면 조류보다 더 오래된 지층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조새와 조류의 화석이 같은 층에서 발견되었어요. 또는 현대 조류의 뼈나 발자국이 시조새보다 더 오래된 지층에서 발견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공룡과 새 발자국이 동시에 발견된 화석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 우왕리에서 발견된 것은요, 공룡 발자국이 새 발자국하고 함께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세계 3대 공룡 유적지인 경남 고성군에서도요, 새 발자국이 함께 남겨져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같은 시기에 살아있을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겠죠. 그 외에도 파충류와 조류는 깃털과 허파 등 해부학적인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깃털 같은 경우는요, 새들은 날 수 있도록 설계된 생물이고 생물학에서는 그래서 조류라고 하죠. 조류의 최대 특징은 깃털인데요, 오직 조류만이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도킨스는 깃털들은 파충류의 비늘이 변형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점진적 진화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비늘은 피부에 접혀져 있고요. 깃털은 작은 깃가지와 가지, 걸고리를 가진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늘이 깃털로 진화하려면 우선 많은 양의 유전 정보가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러한 정보는 지금까지 파충류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허파도 한번 살펴볼게요. 시조새가 파충류에서 조류로 가는 증거라면 시조새는 가장 오래돼서야 되죠. 하지만 시조새와 조류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보면요, 시조새는 새의 일종이고 변종새에 지나지 않는 것이 허파를 통해서도 발견됩니다. 조류도 역사에서 중간종의 변화 없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내용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받아들여져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시조새와 마라석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교과서에 나타난 잘못된 진화 증거를 파헤치고 올바른 지식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화석의 그림이나 설명을 통해서 진화론을 배웠을 거예요. 교과서에 실린 화석의 사진들이 구체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면은 진화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배우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최소 단위의 미생물이 인간이 되는 과정을 화석이 단계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창세기 1장 11절이죠. 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다윈은 각 생물종이 중간 생물을 거쳐서 서서히 새로운 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석이 이것을 입증해 줄 거라고 했죠. 다윈이 이렇게 말한 지가 100여 년이 지났고 굉장히 많은 화석이 분석되었지만 다윈의 점진적 진화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생물종이 다른 생물종이 되는 결정적 화석도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생물 종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이 발견할수록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므로 과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더욱 잘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성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에서 우리는 과학의 법칙을 발견하고 과학을 탐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완전한 지식으로 만든 과학은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현재 과학을 있는 그대로 추정하기보다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선한 뜻을 알며 살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